지금까지는 데이터 중 원형 차트를 활용하여 퀴즈를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분산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학교를 어디에 지을지 고르는 프로그래밍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형 차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차트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네,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한 일람표를 우리가 차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분산형 차트는 이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서 퍼져 있는 표를 뜻합니다. 그럼 문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가 많이 없는 곳에 새로운 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요? 엔트리 예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명령어 블록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차트창 열기 값이라는 변수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변수 차트창 열기 값에 우리가 숫자를 넣어줄 겁니다. 변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변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테이블 전국 초등학교 위치의 차트창 열기 블록은요. 테이블 차트창을 열어주는 명령어를 넣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코드만 살펴볼 건데요. 지도 강원도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지도의 모양이 총 16개라서 반복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모양을 총 16번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밝기 효과를 50으로 정한다는 것은 해당 오브젝트의 색깔을 조금 밝게 설정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효과 모두 지우기는 우리가 모양에 주었던 효과들을 모두 지우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반복하기는 무한반복 코드이고요. 16번 반복하기는 16번만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코드는 조건을 넣는 코드를 뜻하고요.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는 나와 똑같은 복제본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는 우리가 게임을 모두 실행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처음으로 돌아가기와 같은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테이블 탭을 눌러주시고 테이블을 추가해 주세요. 여기서 전국 초등학교 위치를 추가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데요. 테이블을 누르지 마시고 차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서 우리는 이 중에 분산형 차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분산형을 클릭합니다. 분산형 데이터는 흩어져 있거나 모여져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로축을 경도, 세로축을 위도, 표현값을 지역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분산형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학교가 별로 없는 곳에 새로운 학교를 지을 건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어디가 해당될까요? 네, 바로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애초에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새로운 학교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새로운 학교를 어디에 지을까? 이런 오픈 강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강의 학습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생을 하고 싶지만 엔트리에서는 아직 AI와 데이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강의 학습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요. 블록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쓸 블록들만 선생님이 세팅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 탭을 눌러주시고요. 테이블 추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전국 초등학교 테이블을 클릭해 주십니다. 찾으셨으면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요약된 화면이 뜨는데요. 우리는 차트를 만들 거죠. 그래서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분산형 데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분산형을 클릭해 주십니다. 가로축은 경도, 세로축은 위도, 표현값은 지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산형 데이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가 가장 학교가 없죠? 네, 강원도 지역이 초등학교가 가장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산형 차트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시작, 설명, 선택, 성공, 실패 장면을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엔트리로 다시 돌아가서 화면을 조금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장면 1만 돼 있는데 여기서 시작, 설명, 선택, 성공, 실패, 이렇게 5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작 장면부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상자 오브젝트, 바쁜 회사원 3 오브젝트, 시작 버튼 오브젝트, 그리고 초등학교 오브젝트로 화면을 꾸며주세요. 이때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장면인 설명을 시작하도록 코드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로 다시 돌아가서 오브젝트를 먼저 이 엔트리 오브젝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초등학교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원 오브젝트,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하셔서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글상자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초등학교 짓기라는 글을 넣어줄 건데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글씨체와 똑같은 글씨체인 잘난체 글씨체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록 색깔로 해주었습니다. 적용하기. 이렇게 해서 글상자 오브젝트까지 추가를 했고요. 이번에는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다음 장면인 설명 장면을 시작하도록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코드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 실행하기가 아니라 설명 실행하기 코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시작 장면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장면인 설명 장면을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상자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둥근 버튼 오브젝트를 또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속성 탭을 클릭해서 차트 창 열기 변수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때 눈을 감고 있죠. 안 보이게 변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로 돌아가서 설명 장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둥근 버튼 앞뒤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고요. 설명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글상자로 들어가야 되겠죠. 한 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줄 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설명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글씨가 너무 크죠? 그래서 글상자 오른쪽에 글상자 탭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상자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 둥근 버튼이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오브젝트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둥근 버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까지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속성 탭을 클릭하셔서 변수를 클릭해주세요. 변수 추가하기를 누르시고 차트창 열기라는 변수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오브젝트에서 사용, 일반 변수로 사용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러면 차트창 열기라는 변수가 여기 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변수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눈을 감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둥근 버튼 오브젝트에 관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차트창 열기라는 변수에 0이라는 숫자를 먼저 넣어줍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둥근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넣어줄 건데요.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 조건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때 차트창 열기 값이 0이라면 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애초에 장면이 시작됐을 때 차트창 열기 값을 0으로 정해놨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트창 열기 값은 0이 되겠죠. 그때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경우에 테이블 전국 초등학교 위치에 차트창 열기를 실행합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분산형 차트를 여는 것입니다. 이 테이블을 열고 나서는 아까 세팅했던 변수에 1이라는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테이블 전국 초등학교 위치 차트창을 열지 않겠죠. 그렇게 돼서 한번 차트창을 열고 나서는 다음 장면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둥근 버튼 오브젝트를 한 번 클릭하면 테이블이 열리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다음 장면을 시작하는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엔트리로 다시 돌아와서 둥근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먼저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코드를 넣어줄게요. 차트창 열기 값을 우리가 0으로 정했었죠? 0으로 한번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만일 뭐뭐이면 아니면 코드를 가져오시고요. 판단에 들어가셔서 어떤 값이었죠? 네, 차트창 열기 값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차트창 열기 값을 자료에 들어가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을 열기로 했죠. 어떤 테이블이었죠? 네, 전국 초등학교 위치의 차트창을 여는 겁니다. 이때 차트창 열기 값을 바꿔줬죠. 네, 1로 정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0, 그 다음에는 1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게 다 끝나게 된다면 다음 장면인 선택을 시작하도록 코드를 짜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장면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불러올 건데요. 궁금한 엔트리봇 오브젝트와 지도 강원도 오브젝트, 그리고 배경인 별에는 밤 오브젝트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오브젝트도 생성해줍니다. 먼저 오브젝트부터 만들러 가볼까요? 엔트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택 장면을 꾸며줄 거기 때문에 선택 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 오브젝트를 추가해줍니다. 별에는 밤 배경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도에서 강원도 지도를 추가해주세요.
위치를 정해주시고 이번에는 글상자 오브젝트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지을까요를 넣어주시고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오브젝트를 다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도 강원도 오브젝트에 모양을 추가해 주도록 할 겁니다. 지도 강원도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모양 탭에 들어가셔서 모양을 추가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지도 모양 16가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함께 추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도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모양 탭에 들어가셔서 모양을 추가합니다. 이때 지도를 눌러주시면 지도가 엄청 많은데요. 우리나라 지도만 클릭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전체 16개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추가하기를 눌러줄게요. 지도 모양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때 모양에서 다른 모양들을 누르면 그 모양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원도 모양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 지도 모양은 강원도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16번을 반복합니다. 어떤 모양이죠? 네, 다른 지도 모양들이 여기 짜르르 생길 수 있도록 16번 반복을 하는데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바꿀 때마다 자신의 복제본을 계속 도장을 찍듯이 생성을 하도록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를 다 이렇게 생성을 한 뒤에는 마지막에는 다시 지도 강원도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계속 반복하기라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실게요. 만약에 강원도 모양이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으면 이제 밝기 효과를 50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모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바로 똑같은 효과죠.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으면 밝기 효과를 50으로 정하는 효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클릭했을 때가 달라집니다. 강원도를 클릭했을 때는 정답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맞으면 성공입니다. 강원도라는 모양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이외의 다른 모양을 클릭했으면 네, 실패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코딩을 해줍니다. 클릭하지 않으면 효과를 모두 지우는 거죠. 즉 밝기 효과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효과를 지워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을 때는 효과를 50으로 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다시 지워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로 돌아가셔서 블록을 눌러주세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바꿨죠? 네, 지도 강원도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총 16번 반복을 했죠? 무엇을 반복을 했죠? 네, 바로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바꿀 때마다 자신의 복제본을 만드는 거죠. 다 복제본을 만든 다음에는 결국 네, 자기 모양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지도 강원도 모양.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주시는데요. 계속 반복하기는 만약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으면 만일이라면 아니면 코드를 가져오시고요. 판단은 여기 판단 부분에 들어가면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으면 밝기 효과를 50으로 정하기. 그래서 밝기 효과를 50으로 정하고요. 만약 이때 마우스로 클릭했으면 또 판단에 들어가셔서 마우스로 클릭했는가 하시면 다음 장면인 성공 장면을 실행하도록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성공 시작하기. 근데 만약에 마우스 포인터에 이제 안 닿았으면 네, 모든 효과를 지워줘야겠죠? 계속 색깔이 바뀌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복제본들에 대해서도 코드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계속 반복하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으면 밝기 효과를 50으로 정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성공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실패가 돼야겠죠. 실패 장면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만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니면 모두 효과 지우기,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장면과 실패 장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먼저 불러올 건데요. 우리 배경화면인 교문 오브젝트, 그리고 바쁜 회사원 3 오브젝트, 요거를 불러오시고 글상자 오브젝트로 성공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 오브젝트도 넣어주시고요. 실패 장면도 마찬가지로 다시 하기 오브젝트와 학교 앞 문구점 오브젝트, 그리고 글상자 오브젝트로 실패, 여긴 이미 다른 학교가 많네요 라는 문구를 오브젝트로 생성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장면부터 꾸며보도록 할까요? 엔트리에서 성공 장면을 클릭하시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줄게요.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회사원 3 교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로 들어가셔서 성공 글자 색깔을 세팅을 해주시고요. 글씨체도 아까 했던 글씨체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글씨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패 장면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실패 장면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추가해줍니다. 학교 앞 문구점 다시 하기 버튼을 추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상자를 추가를 해주셔서 실패 글씨 색깔은 조금 어두운 빨강으로 넣어주고요. 여긴 다른 학교가 많네요. 글상자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성공 장면과 실패 장면을 꾸며봤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장면과 실패 장면의 다시 하기 오브젝트에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라는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이 코드를 각각의 다시 하기 오브젝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들어 가볼까요? 다시 하기 오브젝트를 클릭하셔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넣어줍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해서 성공 장면에도 똑같이 붙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서 제대로 코드를 완성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큰 화면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잘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최종 저장을 한 뒤
내 페이지에서 작품을 공유하고 링크를 제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